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극동 선박설계 서영재 상무입니다. 앞서 세오바린의 김 대표님께서 이제 속스 스쿠르바 개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순수하게 한 30년 엔지니어로서 어떤 경험한 스쿠르바 리트로핏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탑재가 되고 어떻게 이 배에 탑재가 되었으며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회사는 한 199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주로 그 소형 탱커선 MR급 미만의 소형 탱커선 신조 설계, 그다음에 강공선 설계 및 감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이 스쿠르바 개조 설계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한 6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스쿠르바 사업 그 개조 설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했던 그런 레퍼런스 리스트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컨테이너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탱커선 같은 경우에 VLCC부터 아프라막스까지, 벌크선은 케이프 사이즈부터 감사르막스까지 약 60척 정도를 수행을 했고요. 기타 소형선 뭐 한 4K급, 그다음에 MR급 뭐 한 7K급 또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발라 호선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라 타겟 선박은 2017년 현대 3호조선에서 건조가 되었고요. 데드웨이트 약 11만 3천 톤이며 KR E급선입니다. 주기관은 HHI 만 BMW 11,200kW급이고 발전기는 현대 힘센 엔진 960kW급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선주사로부터 각종 기본 도면도 이미 입수가 되어서 사전 스타디가 되었고 다음 장에 보시는 이 속수 스쿠르바 장비 업체의 어떤 계약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어떤 타겟 선박이 정해져서 이 장비를 얹겠다라는 그런 그 기준의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선에 탑재된 스쿠르바는 오픈 타입의 인라인 타입입니다. 오픈 타입의 I 타입으로 가스 양 자체는 약 93,600kg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가지는 스쿠르바입니다. 업체는 국내 P사의 제품입니다. 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선주로부터 받은 각종 데이터들, 그 다음에 기본 도면들, 장비 도면들, 고객 스타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캐닝을 위해서 방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개조 설계에 있어서 이 스캐닝 작업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이 잘못되면 공기도 늘어나고 설계 기간도 늘어나고 다시 재방선을 해서 스캐닝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선을 배의 운항 스케줄에 맞춰서 방선을 해서 스캐닝 작업과 그다음에 스쿠르바가 탑재될 장소의 어떤 서칭 작업, 그다음에 입수하지 못했던 도면이 혹시 본선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저희 엔지니어가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포인트가 약 한 230에서 한 260 포인트 정도 됩니다. 각 포인트가 랩핑이 되게끔 이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포인트들을 스캐닝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캐닝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조각조각 파일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조각조각 파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 같은 경우는 약 한 230 포인트가 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들을 하나의 멀징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를 수행하는 모델링화된 이런 파일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하는 파일은 프로그램은 이제 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스캐닝해서 모델링화된 파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작업이 모델링까지 완성이 되면은 물론 이제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각조각 파일들이 이래 병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엄청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면은 이 PT 자료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그렇게 모델링이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잡습니다. 이 스쿠버 장비의 어떤 도면과 저희들이 서칭해가 온 어떤 사진, 그다음에 본선의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컨셉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컨셉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까지 드레인 라인이라든지 가스 파이프, 그다음에 펌프의 위치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선체 구조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다음 이제 순서가 아까 우리 세호의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피지빌리티 스타디는 이 본선의 어떤 개조를 함에 있어서 이제 공사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6개에서 한 18가지 정도의 어떤 검토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면은 이제 보건성 문제, 장비와 헐 구조가 본선에 탑재가 되었을 때 어떤 그 보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통상적으로 저희 회사는 타겟을 데드웨이트 1% 미만, LCG 0.5% 미만, VCG 0.5% 미만을 타겟을 가지고 아까 중에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타겟 안에 들어오면은 보건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시크로스 라인, 해수가 유입되는 그 메인 파이프에 세정수 펌프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유속이 얼마나 늘어나냐.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에 이제 PE 코팅이 되어 있는데 PE 코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3.5m per second, 3.5m 이하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선주한테 새로운 시체스트를 설치하게끔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4m per second가 넘지를 않으면 통상적으로 절충을 해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바의 어떤 파워 컨션션 자체를 이 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발전기의 운항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퍼레이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퀴먼트 넘버, 의장수 문제인데 저희들이 리트로핏을 진행하면서 이제 의장수가 기존의 선박의 계산된 값보다 넘어서서 개조를 포기한 선박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체의 어떤 스크루바를 탑재하는 공간 자체가 기존의 의장수를 넘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수 스크루바를 설치를 했을 때 폐기관에 걸리는 백프레셔가 어느 정도 리미트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넘어설 경우에는 뭐
지금 만에서 지금 속스 스크루바가 그 개조 작업이 워낙 지금 문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터보차저 튜닝을 통해서 백프레셔의 허용치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향해서 이렇게 그 어떤 속스 스쿠버를 설치를 하더라도 백프레셔 자체를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터보차저 튜닝을 통해서 만족을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머시너리 어렌지, 모어링, 그다음 라이프보트 어렌지, 그 프로비전 크레인, 그 라다마스타의 어떤 비지빌리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지빌리티 스타디에는 이제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소통을 해야만 놓치지 않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지빌리티 스타디가 어찌 보면은 개조 설계의 어떤 공사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억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이제 종료하고 그걸 리포트화해서 이제 선주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선주사와 저희들이 이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에서 직접 대면 미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피지빌리티 스타디의 어떤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검토할 사항, 재검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그 마스터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마스터 스케줄은 통상적으로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잡는데 이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월 정도 수행을 했고요. 공사 기간은 약 37일 정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도면은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급 선주 승인용 기본 도면 18종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위한 제작 도면 약 27종 정도를 저희들이 선주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컨셉트 조인을 보셨고요. 예, 이렇게 이상의 어떤 그 피지빌리티 스타디 리포트와 저희들이 마스터 스케줄 어떤 대략적인 이런 이 계획이 정해지면은 이제 선주와 대면 미팅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컨셉 디자인에 대한 어떤 코멘트 여러 가지 요소를 논의를 한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바로 선체 도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체 도면을 물론 이제 컨셉하고 약간 틀리겠지만 선체 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각종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해석상에도 문제가 없다. 승급 쪽에서도 해석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기본 설계, 생산 설계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어느 한 기본 설계 끝나자 생산 설계를 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 업무 프로시저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체에 대한 구조 해석까지 종결이 되면은 바로 기본 설계하고 생산 설계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생산 설계 부분에서 가스 파이프 렌지 모델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이제 가스 파이프 좌측에 지금 요 GRE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배의 세정수 드레인 라인이 지금 GRE 파이프인데 이 배의 어떤 개조 설계를 진행할 때 그 GRE 파이프가 상당히 낮기도 길었고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이 GRE 파이프를 가장 먼저 저희들이 컨셉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해변 밸브 위치, 그 다음에 세정수 펌프의 어떤 위치, 어렌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설계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급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 패키지화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주한테 제공을 하고 조선소에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두바이 드라이독에서 블록화해서 탑재를 하고 공사를 하는 장면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새로 이제 가스파이프의 아웃렛을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두바이 드라이독에서 이제 탑재를 하고 페인트 작업까지 다 끝내서 이제 진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